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올해 유독 이 액션캠 시장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DJI가 작년에 액션2를 출시하면서 액션캠 시장에 진지하게 뛰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가을 DJI 오즈모 액션3가 또 출시됩니다. 신제품이니만큼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제일 좋았던 건 액션캠 중에는 고속 촬영에 가장 특화되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액션캠들이 사실은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나 추세는 점점 고화소 그리고 더 빠른 프레임, 고속 촬영 등 뭐 이런 기능들이 필수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발열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액션3는 어떻게 보면 거의 발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 외 여러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슬림한데 기본 세트가 있고 어드벤처 콤보 세트가 있습니다. 이 어드벤처 콤보 세트에는 DJI의 셀카봉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독이 들어있어요. 배터리 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순차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요. 용량이 1770mAh입니다. 기존에 제가 만져봤던 액션캠 치고는 배터리가 좀 큰 편이었어요. 실제로 연속 촬영 시간도 꽤 긴 편인데 자세한 촬영 시간은 조금 이따가 발열 테스트 관련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걸 파워뱅크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충전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 3개, 배터리 3개 정도면 정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 소재의 케이지입니다. 전원 버튼 그리고 QS 버튼이 있고요. 녹화 버튼, 특별한 점, 세로 마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몇 번 떨어뜨려가지고 스크래치가 좀 나 있는데 굉장히 재질이 견고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피 스틱입니다. 접었을 때 길이는 꽤 짧은 편이에요. 20cm가 좀 넘는데 막상 펴면 꽤나 깁니다. 자, 그리고 퀵 릴리즈 마운트인데요. 기존에는 금속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금속으로 된 마운트였는데 기존 건 스냅 재질을 복합적으로 썼습니다. 이 걸쇠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단단한 플라스틱이라 무게가 더 가볍고요. 기존 것도 굉장히 탈부착이 좋았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고 했지만 살짝 덜렁거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고무 패드를 적용해서 탈부착도 쉽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개선됐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기존에 있던 마운트는 이 신제품과 호환이 돼요. 이렇게 세로 마운트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마운트는 기존 제품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 거지? 와, 이렇게 서로 호환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신기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액션3입니다. 기존의 액션과는 또 모양이 다르죠. 전형적인 액션캠 스타일로 나왔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1.4인치, 후면 디스플레이가 2.25인치인데요. 지금 화면상에서 되게 밝아 보일 텐데 최대 밝기가 무려 750니트예요. 야외에서 시인성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터치가 사실 요즘은 터치 안 좋은 기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액션캠들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액션3는 터치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어두우니까 살짝 너무 밝은 듯해서 좀 디스플레이를 어둡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또 좋았던 건 바로 전면 디스플레이도 여러분들이 터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셀피 촬영을 한다 그러면 전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터치 감도는 좋았고요. 디스플레이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 정도 보도록 하고 녹화 버튼 있고 마이크, 여기 액션 3라고 쓰여있는데 보면 구멍이 3개나 있죠. 마이크가 있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액션 할 때 이 5에 무슨 센서가 있는데요. 화이트 밸런스만 담당하는 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촬영 시 되게 컬러를 깔끔하게 잡아주더라고요. 와, 이런 것까지 신경 썼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액션캠 같은 이런 소형 카메라는 오토 기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었어요. 이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만듦새가 좋은 스위치고요. 배터리와 메모리 슬롯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USB-C고요. 뭐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겠죠. 메뉴로 들어가서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 QS 버튼이 있고 여기 QS 버튼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퀵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이퍼랩스를 빨리 쓰고 싶어, 타임랩스를 내가 자주 써,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 저 버튼을 누르면 메뉴들이 토글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메뉴를 이 버튼에 할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1.7분의 1인치 센서라서 액션캠 치고는 꽤 큰 센서를 보여주고요. 최대 해상도는 동영상에서 4K까지 촬영되고요. 이걸 열 수도 있어요. 아마 이후에 뭔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돌려 뺄 수 있거든요. 안에 고무 베킹이 있어서 지금 바로 빼진 않을게요. 끼기가 살짝 불편해서. 어쨌거나 ND 필터 같은 것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보호할 수 있게 이런 고무도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옵션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액션2의 영상 옵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해상도가 1080p부터 시작하고요. 2.7K 16:9 4:3, 4K 16:9 4:3 들어가고요. 4:3 비율의 경우에는 최대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고요. 4K 16:9일 경우에는 120프레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세한 촬영 모드를 지원합니다. 프로 모드 가서 화이트 밸런스라거나 셔터 속도, ISO 등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손떨림 보정의 경우는 기본적인 락스테디 있고요. 손떨림 보정 성능은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수평을 잡아주는 호리존 밸런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도까지는 카메라를 이렇게 흔들어도 수평이 잡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액션2 때도 그랬지만 이 오즈모 액션3도 손떨방 성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퀵 마운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자석으로 한번 탁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 사이에 고무 베킹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는 자석으로만 해도 딱 달라붙었지만 한 번 더 꽉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자, 보호 커버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끼우고 딱 고정이 되고요. 이 아래쪽 마운트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요즘은 세로 촬영 많이 하잖아요. 뭐 릴스, 쇼츠, 틱톡 이런 것들 세로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되게 괜찮았어요. 자, 발열에 대한 부분 빨리 한번 확인하고 가볼게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영상 좀 앞쪽에 일부러 배치를 했는데, 먼저 4K 30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하 해상도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화면이 1분 정도 되면 자동 꺼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시작했는데 대략 한 10분에 한 번 정도씩은 디스플레이를 터치해서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한 1시간 7분 정도 지났을 때, 67분 촬영했을 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대략 1시간 40분 정도 됐을 때 배터리가 10% 남더라고요. 액션캠에서 1시간 40분 연속 촬영되는 친구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시간 50분이 되자 2%가 남았습니다. 한 1, 2분 정도 2, 3분 더 찍을 수는 있었을 텐데 그냥 여기서 녹화를 멈춰줬고요. 110분 촬영했고요. 만져보니 좀 뜨뜻하다, 뜨겁다 정도는 아니고 따뜻하다, 이 정도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시간 녹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액션3가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 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개를 가지고 촬영한다? 그러면은 연속 몇 시간이에요? 5시간 30분 정도를 촬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고속 촬영에서 얼마나 찍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빡센 조건을 걸었어요. 기기가 진짜 많이 뜨거워지는 조건일 텐데 4K 120에 화면 50% 놓고 녹화를 해봤어요. 한 18분, 19분 정도 찍으니까 이때 처음 이제 기기 과열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기기 과열, 스크린 3초 후 꺼짐. 근데 120으로 20분 가까이 찍은 것도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면을 켜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화면을 만약에 껐으면 아마도 한 4, 50분 이상, 2배 이상 더 찍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디스플레이가 꺼지게 두고 좀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가까이 더 찍었어요. 한 27분, 30초 정도 됐을 때 촬영이 중단된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마도 디스플레이를 끄면 훨씬 더 오래 촬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발열 테스트는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가장 열악한 조건, 고속 촬영, 디스플레이를 켜고도 30분 가까이 찍었다.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과 관련해서는 고민 안 해도 되는 액션캠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샘플 푸티지 한번 보면서 리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마이크 성능 관련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외부 마이크 이런 건 제가 일부러 사용을 안 해봤고요. 어느 정도 주변 소음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 스틱을 쭉 뽑아서 1m 이상 거리를 두고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엄청 길어. 소리도 잘 들어가려나? 이 4:3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16:9 영상을 찍거나 세로 영상을 쓴다 이럴 때는 자유롭게 적당한 부분을 잘라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리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도로 바로 옆이었고요. 뭐 풀벌레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게다가 카메라와 저는 한 1.5m 가까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리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이제 화이트 밸런스 센서가 있어서 가능한 오토로 많이 찍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매뉴얼 성애자인데, 이런 작은 카메라들은 뭐 핸드폰이나 액션캠 같은 것들은 오토로 쓰는 게 또 덕목 아닌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죠, 편의성. 근데 화이트 밸런스 전문 센서가 앞에 있어서 그냥 오토로 찍었을 때 색감이 어떨지 궁금해요. 내장 마이크가 이 정도면 목소리 수음 능력은 꽤 괜찮다고 봤고요. 22만 4천, 22만 5천? 곧 5천 될 걸. 22만 5천 유튜버. 하루에 1,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보드 타면서 짐을 실으면서 촬영 감독까지 하고 있는 우리 개짜TV,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자동차 주행 중에 바람 소리가 있을 때 한번 어떤 식으로 또 수음이 되는지도 한번 촬영해 봤어요. 그리고 현장음도 한번 담아봤는데요. 액션 3는 16m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우징을 씌울 필요 없이 16m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괴짜TV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괴짜TV가 물에 들어간 날 물질을 하러 갔을 때 날씨는 되게 좋았는데 태풍 직후여서 탁도가 좀 좋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굉장히 좀 신비로운 장면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I tried to shake it, find a way to get you off my mind. Really tried to draw that line. One look from you and praying I could call you mine. Baby, you got my hands tied. No more games. Can't we just say its name instead of running away and jumping the gun to play it safe? Oh, it's been a weekend here in this bed we can sleep in and let the feelings overflow. Useless trying to fight this. Let's just give in and let the feelings overflow. It's been a weekend here in this bed we can. 작년에 액션2를 처음 사용하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 고속 촬영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작은 카메라가 4K 120프레임까지 촬영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액션2를 가지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영상을 하나 촬영했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요.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한번 바짝 따라 붙어봤어요. 액션3는 액션2와 동일한 고속 촬영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발열에도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다양한 액션캠들을 써봤지만 4K 120에 있어서는 이 액션3가 최고입니다. 화질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속 촬영에 있어서는 이 액션3가 정말 좋다, 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열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곧 23만을 향해 가고 있는 대형 유튜버 괴짜TV께서, 우리 괴짜 형이 저보다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형이라 부르기로 했는데, 전동 스케이트를 타고 멋지게 달려줬습니다. 4대3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4대3으로 촬영을 하면 좋은 건 16대9 비율을 쓸 수 있으면서도 뭐 넓게 또 세로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4대3의 경우는 이제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손떨림 보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기본 락스테디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드론이 기본적으로 뭐 제가 아무리 컨트롤 잘한다 한들 좀 보기 싫은 움직임이라거나 뭐 흔들림, 떨림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 손떨림 성능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4대3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 자체가 꽤나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화질도 준수한 편이고 굉장히 손떨림이 안정적으로 잡히는 걸 보고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방심해서 몇 번 쳐박았습니다. 또 한 번 충돌했고요. 이번에는 괴짜의 복부를 가격했는데, 뭐 이 정도의 충격에서는 뭐 당연히 액션캠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액션3는 1080p에서 24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고속 프레임인데, 이 부분은 좀 선택적으로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영상을 한 8분의 1 정도까지, 또는 많게는 한 10분의 1까지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사물을 천천히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질이 좀 많이 열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NS용으로 쓴다 뭐 이 정도에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고화질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이 액션3의 경우는 4K 30이나 뭐 24나 뭐 60이나 120이나 화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저속 프레임, 고속 프레임 골고루 비슷한 화질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120프레임을 넘어가는 240프레임을 촬영할 경우에는 해상도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속이 중요한 것인가 화질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240프레임으로도 한번 촬영을 해봐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공중으로 푹 날아서 괴짜를 따라가 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붙었고요. 지금은 한 4분의 1 정도로 속도를 늦춘 거예요. 원래 속도의 4분의 1로 늦췄고요. 다시 정상 속도로 보겠습니다. 액션캠의 장점은 일반 카메라로 찍기 힘든 그런 점들을 담아주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액션캠의 매력이죠. 자, 그 다음에 괴짜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줬습니다. 지금이 8분의 1 속도 정도로 아마 늦췄을 때일 거예요. 8분의 1, 9분의 1 정도. 굉장히 시간이 느려지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속도를 굉장히 늦췄는데, 괴짜가 마치 빨리 퇴근하고 싶은 직장인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보내줘야겠더라고요. 옷이 휘날리는 것도 저렇게 자세히 천천히 볼 수 있고, 이렇게 고속 촬영을 하면서도 이 손떨림 보정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240프레임으로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DJI 오즈모 액션3를 다양한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액션캠을 드론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발열과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은 쓰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사용하진 않아서 이 발열에 대한 부분 인지는 하고 있었었는데, 이 액션3 같은 경우는 뭐 드론에 사용을 하던, 또는 뭐 브이로그를 촬영하던, 어딘가에 거치해 놓고 장시간 촬영하던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발열이 많이 걱정됐다, 액션캠을 선택할 때 발열이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이 액션3가 현재로서는 고화질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면서도 발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액션캠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겠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액션2 때부터 되게 좋았던, 고속 촬영에 있어서는 베스트다라는 그런 부분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속 프레임을 촬영하던 고속 프레임을 촬영하던 고른 화질을 유지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의 퀵 릴리즈는 정말 되게 진짜
편하거든요. 이건 한번 써보시면 압니다.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액션캠들이 4K 이상의 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카메라들도 점점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4K가 맥시멈이다라는 건데 일부 미러리스들도 보면은 저조도나 또는 고속 촬영의 장점이 또 있으려면 적당한 화소를 또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득실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속 프레임에 또 장점이 있으려면 또 너무 고화소로 가면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고속 촬영은 좋지만 고화소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울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기본 손떨림 보정 성능이 진짜 좋아요.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PV 드론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거든요. 자이로 플로우라고. 이 자이로 플로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자이로 플로우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 요건 좀 아쉽습니다. FPV 파일럿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연말로 갈수록 되게 액션캠 시장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 DJI 오즈모 액션 3 리뷰였고요.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